과연 그는 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강동을 제패하려 했을까요? 그 야망의 시작을 따라가 봅니다. 때는 후한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손견은 뛰어난 무용으로 이름을 떨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손견은 옥새를 손에 넣었지만 곧 유비의 계략에 빠져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손책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옛 부하들을 이끌고 원술에게 의탁하지만 그는 손책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손책의 능력을 질투하며 그의 공을 가로채고 심지어 손책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술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손책은 주유와 함께 강동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만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강동은 여러 호족들이 할거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지만 손책은 뛰어난 리더십과 용맹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손책은 유효를 격파하고 엄베코를 굴복시키며 강동을 빠르게 평정해 나갔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가히 소패왕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손책은 강동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인재를 등용하여 강동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천하에 떨쳐졌고 조조조차 손책을 경계하며 자신의 딸을 손책의 동생에게 시집 보내 회유하려 했습니다. 손책은 여강 태수 유훈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유훈은 원술에게 의탁하고 있었기에 이는 원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행위였습니다. 손책은 유훈을 쉽게 격파하고 여강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손책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사냥을 나갔던 그는 자객의 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객들은 과거 손책에게 멸망당한 허공의 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책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몸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손책은 죽음을 직감하고 동생 손권에게 후사를 부탁합니다. 그는 손권에게 내정은 맡기고 외정은 주유에게 맡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손책은 결국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강동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손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조는 손책의 죽음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손권은 형의 뒤를 이어 강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주유, 노숙, 여몽 등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여 강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손책이 다져놓은 기반 덕분에 손권은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격파하고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오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삼국시대는 오나라의 천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책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용과 리더십으로 강동을 평정하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비록 소패왕이라 불렸지만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인재를 아끼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손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짧지만 강렬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했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손책은 정말 자객에게 암살당한 것일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손책의 죽음에 원술이나 조조와 같은 다른 세력의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책의 죽음은 그의 꿈을 꺾었지만 그의 정신은 손권과 강동 백성들에게 이어져 오나라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패왕 손책,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